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뒤 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황 총리는 취임식을 갖기도 전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본인이 메르스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깜깜이 청문회에 대한 비판은 결국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이 사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네, 결국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황교안 후보자는 병역 기피와 전관예우 의혹,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 역사관 등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총리 후보자들이 낙마한 이유가 된 모든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낙마와 연결되는 결정적 증거 제시가 부족했고 메르스 사태 확산 등으로 총리 공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아 야당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야당이 오늘 총리 인준 표결에 참석한 주된 이유인데 결국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28일 만에 국회 인준을 받아 박근혜 정부의 세 번째 총리가 됐습니다. 예, 황 후보자를 향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병역 비리는 기본이고 또 전관예우 논란이 상당히 큰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너무 쉽게 통과됐다. 이런 지적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결과만 놓고 보면 다소 싱겁게 총리 인준이 된 게 사실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에는 전체 298명 의원 중에 새누리당 156명, 새정치연합 119명, 비교섭단체 3명 등 총 278명이 참여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해명되지 않은 의혹이 많다 보니 얼마나 반대표가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됐는데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야 모두 이탈표는 없었습니다.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찬성률은 56.1%로 52.7%를 받은 이왕구 전 총리 인준 당시보다 약간 높은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인준 반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황교안 총리 후보 인준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오만과 불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진정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어서 역대 최악의 총리를 탄생시키는 조연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발언이 내부 결속에는 통했지만 새누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황교안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부적격, 무자격 후보라며 소속 의원 5명 모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예, 오늘 황 총리, 국무총리 임명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 이임식도 있었죠. 네,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될 무렵에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 이임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는 자신의 성과 1호로 통합진보당 정당 예산을 꼽았는데요. 황교안 총리의 별명이 미스터 국보법인 걸 감안하면 당연한 선택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이임사 첫머리에 위원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되고 국회의원 내란 관련 사건은 엄단, 헌법 부정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황 총리는 폭력 집회와 시위 등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른 일관성 있는 법 집행으로 준법 집회와 시위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3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황교안 국무총리는 제44대 대한민국 총리가 됐습니다. 예, 헌법 부정 세력에 대한 자의적인 규정이나 또 헌법상 집회 시위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올해 법무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것 또한 논란이 됐는데요. 앞으로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는 오늘 국무총리 인준을 전제로 제2의 황교안법을 만들자 이런 요구도 했다고요. 네, 총리 인준 표결이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야당은 제2의 황교안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거쳤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거치면서 국회에 남겨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위 황교안법입니다. 2번의 청문회를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거나 국민에게 소명을 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입법부를 어떻게 우롱할 수 있는지만을 여실히 보여준 후보입니다. 네, 일명 황교안법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이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 수입 내역 자료 119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자문 사건이라며 상세 내역을 모두 지운 채 제출했습니다. 야당에서 이른바 19금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이 수입 내역인데 자료를 바탕으로 묻고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니까 청문회가 사실상 반쪽짜리 청문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번 황교안 후보자 인준 표결 참여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특위를 여당이 수용한 것을 전제로 해서 총리 임명 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법 제정을 전제로 한다고는 하지만 야당의 경우에는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다. 이 비판에서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는 그런 해석도 되는 부분이고요. 또 새누리당도 전향적으로 태도 변화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황교안 후보자 국회 인준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인사청문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리 인사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권성동 의원이 앞장섰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야당이 주장하는 후보자의 비협조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청문회 기간을 이틀에서 3일로 늘려주었고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을 대부분 다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성실하게 응하게 하는 등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까지도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인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눈여겨볼 점은 권 의원의 발언에 맞춰 여당 의원들이 보인 태도인데요. 권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교안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은 잘했다는 말을 하며 동조했습니다. 이번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로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도덕성에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 인사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야당의 덕목이 아닙니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황교안 후보자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위 제2의 황교안법으로 불리는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만약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땐 또 어떤 말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